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기 오늘은 이제 저기 계약이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남아가지고 일주일 안 남았네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와야 되니까 이제 다시 학교 와야 됩니다. 지금 대략 흐름을 보면은 3월 달 우리가 원래 3월에 만났어야 됐죠. 3월에 만나야 됐는데 지금 5월 18일이니까 2달 반, 거의 뭐 3달 정도를 못 왔네요. 5월 24일 날 이제 올 거니까 좀 심각합니다. 빨리 와가지고 해야 될 게 많아요. 해야 될 게 좀 많고, 그래서 일단 저기 월요일이니까 저기 마음을 좀 잡고 한번 해봅시다. 편한 대로 필기를 쭉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수행평가 있죠. 저희 수행평가 2번 한다고 했거든요. 수행평가 2번인데 수행평가에 대한 지침이 이제 모두 과정형으로 바뀌었어요. 과정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과제 있죠. 과제. 얘들아 뭐 과제 줄 테니까 이거 해와 하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과정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걸 제가 보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할 건데 저희는 총 2번 합니다. 2번 하는데요. 이제 상위기초 50% 제가 하고 50% 박대익 쌤이 하시는데 50% 제가 하는데 2번 중에 개인 평가 있고 팀 평가 있습니다. 팀은 말 그대로 브릿지 당직이고요. 브릿지 당직 항해 시뮬레이션 직접 하실 거고, 개인 평가는 차트에 제가 과제를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여러분들 어차피 오셔서 과제 준비할 때도 필요하고 제가 블로그에 탑재 다 해놓을 거니까 그거 보시고 복습 겸 해서 나중에 시즌 나가기 전에 또 필요한 사람 다시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안 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들고 좀 설명을 할 건데 한쪽 손으로 들고 한쪽 손으로 제가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듣기에 괜찮으시겠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평가 위주. 기존에 작년에 3학년들 했던 평가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흐름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할 평가에 필요한 배경 지식하고 좀 전반적인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들고. 자, 봅시다.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거 작년에 그 3학년 친구가 한 건데 엄청 깔끔하게 잘해가지고 제가 복사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밥 한 끼 사주고 저작권 제가 넘겨받았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하고 1차 수행평가 이제 뭐 할 거냐 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1차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잘 들으시고 느낌을 좀 잡아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침로가 하나 보이죠? 여기 지금 침로거든요. 여기 입항하는 침로라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바로 코스입니다. 그래서 코스가 000 뭐 트루 앤 자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2.1마일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시작점으로 시작 포인트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마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 표현하면 이거겠죠. to next 웨이포인트까지가 2.1마일이다. 배마다 표현한 방법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2.1마일 간다는 거고, 이 벤침점을 우리가 도착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넘버원 웨이포인트는 어디 있냐 하면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270.5도.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변침점이라는 것은 이 등대를 내가 270.5도로 관측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거리가 8마일이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이 등대를 요 상태로 관측을 한다면 나는 바로 변침점에 도착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넘버원 웨이 포인트라는 것은 요렇게 이것을 관측할 수 있다면 바로 내가 변침점에 도착했다라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요 정도 느낌은 다 가질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지금. 그래서 지금 000라는 코스로 이렇게 쭉 가면서 2.1마일을 가면 다음 웨이포인트에 도착한다는 거, 그리고 이 웨이포인트에 도착했다는 것을 당직 사관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등대로부터 8마일 270.5도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한 시점이 바로 내가 웨이포인트에 도달한 시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놨고요. 이 플랜을 작성한 이 양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등대를 유심히 봤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지만 당직 사관들은 잘 모르죠. 당직이 바뀌게 되면 깨끗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 포인트를 삼아서 이것을 이렇게 관측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웨이포인트에 도달했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변침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는 것은 이 등대를 내가 279도로 관측하고 1.8마일이 되는 이 지점이 바로 나의 휠 오버 포인트다, 전타점이다 라는 것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제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댓글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남겨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의 거 뺏기지 마시고, 제가 뺏기면 다 알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다 느낌 오니까 본인의 생각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은 사진 대신에 질문으로 좀 남깁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 내가 휠 오버 포인트 전타점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이 등대를 1.8마일로 관측하면서 1.8마일 떨어져 있고, 죄송합니다. 이거 1.8마일이 아니고 1.8이네요. 1.8. 자, 내가 이 등대로부터 1.8마일 떨어진 시점, 그럼 여기다가 VRM 이렇게 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9도로 이 친구를 관측을 하면 이게 270도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279쯤 되겠네요. 내가 이 등대를, 오사카노 하나라는 등대를 279도로 관측하면서 1.8마일로 보는 그 지점이 바로 나의 전타점이다. 여러분, 전타라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포트 쪽으로 간다 해서 포트 35도 쓰실 거 아니죠. 말 그대로 휠 오버라는 표현 자체가 전타라는 건데, 우리는 사실 변침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휠 오버 포인트를 변침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변침점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은 타를 몇 도를 쓰실 겁니까? 지금 기존의 침로가 000도였거든요. 근데 다음 침로는 335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360도라고 봤을 때 335도니까 25도를 변침을 해야 되죠. 360도에서 335도니까. 여러분, 본선의 헤딩을 이렇게 가다가 25도를 꺾어야 되는데, 25도를 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러더 앵글은 몇 도를 쓰셔야 될까요? 그리고 그 타각을 쓰는 이유, 그 다음에 타각을 그러면 도대체 몇 초 동안 내가 타각을, 예를 들면 포트 5 또는 포트 10 했을 때 그 타각을 몇 초 정도 유지, 또는 예를 들면 몇 분 정도 유지를 하면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시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판단 근거를 어디서 찾을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질문 정리할게요. 기존의 침로는 000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침하고자 하는 각도는 335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침하셔야 할 각도는 25도인데요. 포트 쪽으로 헤딩을 25도 꺾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타각을 몇 도를 쓰시겠습니까? 5도, 10도, 15도, 뭐 35도도 있겠죠. 자, 타각을 몇 도를 쓸 거냐? 자, 그러면 그 타각을 몇 초 동안 내가 잡고 갈 것인지, 그것에 해당되는 정보는 나는 어디서 얻을 것인가?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탈을 쓰시는 거는 항해 계획상에서 제가 이미 학생이 작성을 해놨습니다. 전에 40개 선배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웨이포인트에서 이 정도 거리에 떨어진 것만큼을 거리를 남겨놓았을까?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산출했을까? 자, 다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 웨이포인트에서 이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내가 휠 오버 포인트, 내가 탈을 쓸 것입니다 라는 기준을 잡고 남겨놓았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 선배는 웨이포인트에서부터 이 거리, 하필 왜 이 거리일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왜 하필 여기일까? 왜 하필 여기서 이 정도만큼 떨어진 곳에 탈을 쓸 거야 라는 기준을 잡았고, 탈을 쓰기 위해서 오사카노 하나라는 등대를 기준으로 잡아 놓았을까? 자,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남겨주세요. 도대체 이 기준은 어디서 왔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거 팀별 수행평가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여러분들의 생각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질문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개인평가 때는 주로 어떤 요소를 할 거냐면요. 지금 이 구간에 해당되는 코스를 한번 볼게요. 지금 000로 약 2.1마일 정도 항해를 할 건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선박이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일본 웨이포인트까지를 항해 중이다 라는 제가 가정을 드렸어요. 그럼 본선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위치를 두 번 내라, 위치를 두 번 낸 것을 표시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노란색 구역은 레이더에서 영상으로 육지가 표시되겠죠.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진하게 된 것은 레이더 영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5m, 4.9m 수심이 보이죠. 이 수심과 17.3, 12.1 이렇게 표현된 것은 10m 등심선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거든요. 여기는 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레이더 영상이 당연히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에서의 육지의 모습은 이렇게 당연히 표시가 되겠죠. 이게 바로 육지 표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구간을 항해 중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육지 영상을 통해서 VRM 또는 EBL로 위치를 낸 것을 차트에 한번 표시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시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본선의 위치를 여기라고 측정을 했어요. 본선의 위치를 여기라고 측정을 했다. 자, 그러면 본선의 위치가 이렇게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VRM과 EBL로 위치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수행평가로 할 것을 제가 미리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본선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육지 영상을 가지고 내가 VRM 또는 EBL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용한다고 할 때 나는 과연 얼마나 명확한 육지의 포인트를 삼아서 위치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여기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 정도 항해 중일 때 본선 정행 전방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오사카노 하나에 있는 요런 포인트들 좋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 그럼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측정해서 VRM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요. 좀 안 맞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뾰족한 애들 있죠. 요런 거 애들 좋죠. 요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재서 요렇게 하나. 그러면 본선의 위치가 요렇게 나오겠죠. 자, 거리니까 2개 정도 사용하셔도 무방한데, 만약에 나는 방위 3개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방위를 하나 이렇게 측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사카노 하나 등대로부터 방위를 하나 측정을 하셔서 요렇게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톱뇨 사키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예를 들면 여기를 포인트로 삼겠다 하면 여기를 삼아서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세 곳이 만나는 곳이 내 위치가 됩니다. 자, 저는 지난번 수업 때도 우리 설명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VRM을 이용한 거리 2개 또는 3개를 추천드리고, 거리 2개라면 방위 하나를 섞어서 거리 2개, 방위 하나. 방위 3개보다는 차라리 거리 2개가 나을 것 같습니다. 불가하다면 방위 3개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서
본선의 선의를 측정하는 것을 나타내라 하게 되면 임의의 위치를 설정하신 다음에 그 위치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물표를 선정을 하시고 그것을 이용한 측정 방법을 직접 작도를 해서 나타내 주세요. 자, 만약에 본선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여기를 잡으셨다. 그러면 여기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하나 측정을 해서 VRM을 하나 그어주시고, 자, 이것을 컴퍼스로 잡고 돌리시면 되겠죠. 컴퍼스로 잡고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컴퍼스로 기준을 잡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사카노 하나로부터의 요 포인트를 또 삼았다. 여기를 잡았다 하면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위도착에서 잰 다음에 처음에 레이더로 관측을 하겠죠. 레이더 VRM으로 얘랑 얘랑 거리가 몇 마일이 나왔네. 그러면 레이더에서 나온 거리가 예를 들어서 2마일이다. 그러면 그 디바이더, 컴퍼스를 정정합니다. 컴퍼스를 가져오셔서 2마일을 위도에서 잰 다음에 그것으로 하여금 기준 잡고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기준 잡아서 2개가 나왔으니까 거리 2개에 의한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평가를 할 거거든요. 1차 평가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은 레이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첫 번째로 잡으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 특정 나라의 특정 구역을 제가 해도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작업을 하시냐 하면 그 특정 나라, 특정 구역의 항구의 차트를 받으셨으면 제가 이미 루트 플래닝을 해놨거든요. 간단하게. 그 플래닝 해놓은 차트 위에다가 여러분들은 위치 측정의 방법을 직접 다 나타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한 작업처럼 제가 이렇게 쭉 루트를 그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기 본선의 위치를 측정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여기서 본선의 위치가 코스 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위치를 측정을 한다면 레이더 영상에 나오는 것들만 활용해서 VRM, EBL로 위치를 내보시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위치가 본선이 측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 위치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여기나 여기나 여러 가지 포인트로부터의 거리나 방위를 측정을 해서 본선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자, 그 절차가 어떻게 된다? 레이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육지에서의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로부터의 거리와 방위를 내가 잰 다음에 그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는 사실 역으로 해야 되죠. 원래는 시뮬레이터에 가서 레이더에서 정보를 찾고 내가 관측한 것으로부터의 거리와 방위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여기다가 거리로 재거나 또는 방위를 측정을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개인 평가 때는 제가 특정 나라의 특정 항구에 대한 차트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여기 있다고 가정할 때 위치를 선의를 측정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하게 되면 그리시고 어디로부터의 몇 마일, 어디로부터의 몇 도를 정보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직접 그리시고 데이터까지 적으시고요.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 포인트에서 335도의 침로를 항해 중에 위치를 한번 측정했다고 하자. 이때 임의의 위치를 설정하시고 그 위치를 측정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해 내세요 하면 저라면 요런 아주 좋은 노란 색깔 육지가 있죠. 이름이 뭔가요? 다인카이호 뭐지 이거? 네, 잘 안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또는 다이치 카이호 뭐 이런 것도 있죠. 요런 애로부터 명확한 것을 잡고 거리를 재서 컴퍼스로 돌리고 또 한번 컴퍼스를 잡고 돌리고 그래서 본선의 위치를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하는 것을 그려내신 다음에 그려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몇 마일 무엇을 기준으로 몇 도 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적어 주시면 이 학생은 여기와 여기를 거리를 각각 2번 측정을 해서 위치를 냈고 각각의 기준으로부터의 거리는 얼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시면 평가가 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1차 개인 평가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EBL, VRM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터로 직접 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어떤 것들이 명확한 것인가에 대한 것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 작업을 왜 하냐면 쉬운 사람들은 와 저거 뭐 1학년 때 초등학생 때 다 배운 건데 저거 또 왜 하지? 하실 수 있는데 개인 평가 때 증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팀별 평가 때 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잘 몰랐는데 우리 팀 점수가 나 때문에 깎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팀별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4번 봅시다. 그 ABCD 브릿지 이렇게 들어갈 건데 ABCD 브릿지에서 각각의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여러분끼리 정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안 정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셔서 정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짜놨으니까 ABCD 브릿지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할 줄 아셔야 한다. 자, 그렇게 됩니다. 1차 평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할게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뭘 하나 드리고 파트를 드리면 플랜이 된 곳에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미 위치를 설정했다. 그러면 그 위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연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정밀한 데이터는 옆에 표에다가 저는 이 물표에서 몇 마일 또는 이 물표에서 몇 도를 이용하여 이 위치를 측정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번 위치는 무엇으로부터 몇 도, 무엇으로부터 몇 마일로 관측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위치는 무엇으로부터 몇 도, 무엇으로부터 몇 마일로 관측을 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넘버 1, 넘버 2 GPS 2대나 있는 그 정확한 GPS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아날로그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넘버 2 아주 정확한 GPS를 쓰지만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거니까 뭐 어차피 여러분들 말대로 진보된 장비를 이용해서 배를 탈 건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고장 안 나면 굳이 하실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쪽은 지금 동경만이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도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넓은 수로라서 아주 멉니다. 육지 간의 거리도 멀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 목포 테스트 해보신 것처럼 좁은 수로를 지날 때는 내가 약간 좌우현으로 밀리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정밀한 위치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GPS 경위도 읽어가지고 잠깐만 34.789 읽어가지고 십자가 내기에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육지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하고 선장님 여기 튀어나온 포인트 여기인데요. 제가 지금 차트로 보니까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몇 마일 VRM 재니까 요 정도입니다. 바로 잴 수 있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넘버 3V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 저희 분명히 지금 방금 변침했는데 거리가 내가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하려면 방금 변침했다라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 전방에 보이는 저 부위 요 부위네 그럼 대략 컴파스로 재서 요 정도 되는구나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경도 읽고 위도 읽어가지고 십자가 끄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본선의 필요에 따라서 정확도를 산출하기 위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좀 그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간단히 1차 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1차 평가는 요렇게 진행할 겁니다. 핵심은 뭐다? VRM, EBL, EB 달도로 얘기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육지 영상을 통해 내가 관측을 했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위치 측정을 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차 평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리고 팀 평가 한번 봅시다. 오늘은 수행평가 설명을 해드리는 날이니까. 자, 부산해사고등학교 2차 수행평가 팀평가인데요. 선의 측정 실행입니다. 1학기 3학년이고, 자, 1, 2, 3, 4반 이렇게 플랜을 짜놨는데, 지금 보시면 4반 같은 경우 이렇고, 자, 4반과 3반 동시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쭉 있고요. 자, A, B, C, D 브릿지로 짤 건데 일단 캡틴, 항해사, 조타수 크게 세 가지인데 그리고 밖에 나와서 간제 역할까지 하는 사람도 부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각각의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역할을 분배하면 좋은데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네가 이거 해라 일방적인 것보다는 일단은 하고 싶은 것들 먼저 찾아보세요. 항해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탈을 좀 잘 잡아 그래서 내가 탈을 잡을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강점을 나타내시는지 좀 협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분 20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인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박헌주인데 내가 지금 3학년 항해 2반이에요. 내가 항해 2반인데 이번에 C 브릿지 들어갑니다. 근데 C 브릿지에 있는 어떤 친구가 야, 너 이거 해 했을 때 나는 사실 다른 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나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싸우라는 게 아니라 야,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뭐 가위가위보를 하든지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이렇게 좀 본인의 명확한 주장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팀의 점수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좀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 정하시고 각각에 해당되는 브릿지별로 당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 브릿지에 누가 예를 들면 박헌주가 B 브릿지 박헌주가 들어갔는데 내가 탈을 잘못 잡아가지고 우리 배가 자초했다. 그러면 나로 인한 실수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팀 모두에게 결과가 돌아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한반도 타셨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담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내가 실수를 해도 우리 팀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선을 그어서 너는 위치 내는 거지. 너를 위치 맞네. 너 타 잡는 거니까 너는 타만 잡아가 아니라 내가 혹시나 포트 5 보드에 대해서 스타보드 5를 쓰더라도 상대방이 야 이거 잘못했어. 제대로 하자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팀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그런 점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하는 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은 오시면 제가 바로 팀 구성할 거고요. 팀 구성을 하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기억나시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거 댓글로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시고 남겨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 내가 이제 관측했다. 웨이포인트라는 것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고 전타점이라는 것은 요걸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는데 내가 탈을 몇 도를 쓸 것인가? 벤침을 25도나 해야 되는데 탈을 몇 도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타각을 몇 초 동안 내가 탈을 잡고 있을 것인가? 포트 5를 했다면 왜 포트 5로 생각을 하는지 25도를 꺾어야 되니까 스타보드로 하드 포트로 해도 돌아가겠죠. 근데 빨리 돌아갈 것이고 포트 5로 하면 느리지만 적당히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타각이 몇 도인지 그리고 왜 하필 그 타각을 그러면 얼마나 쓸 것인지 몇 초를 쓸 것인지 몇 분을 쓸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남겨주세요. 저는 궁금합니다. 네, 남겨주시고요. 자, 두 번째 휠오버 포인트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웨이포인트에서 이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캡을 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만큼만 떨어져서 탈을 쓰면 되는지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왜 하필 이건지 그리고 그것을 계산을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산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진 대신에 1번, 2번 질문에 대한 답글로 1교시 출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